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미국이 이 어벤져 이후로 야전방공 시스템, 최신 야전방공 시스템, 이 임쇼라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비호복합 해외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험비 어벤져 이후에 30년 만에 야전 방공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우리 비호복합 시스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육군이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 소형 드론 등 적어도 공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신형 야전 방공 시스템, 일명 스트라이크 A1 임쇼라드 시스템을 주독 미군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미 육군이 현지 시각 25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24일 주독 미군의 제4 방공포병연대 5대대 임쇼라드 시스템을 배치해 기존의 험비 기반 어벤져 시스템과 혼성 편성하기 시작했으며 임쇼라드 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32대가 해당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이크 장갑차에 대공포탑을 얹은 임쇼라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청와대 무인기 사태 당시 유명세를 탔던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 적어도 탐지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추적 장치가 시커로 탑재되며 무장으로는 30mm 체인건 한 문과 7.62mm 기관총 한 정, 스팅어 미사일 4발,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이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RPS-42 레이더는 S밴드를 사용하는 고성능 A사 레이더인데요. 30km 거리에서 초소형 무인기도 잡아낼 수 있어서 전투기는 물론 헬기와 무인기, 순항미사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은 체인건과 스팅어 미사일, 헬파이어까지 탑재해 대공 교전은 물론 대전차 전투도 가능한데요. 가격 역시 대당 820만 달러 수준으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비호복합 시스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센 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스팅어 미사일은 우리 신궁보다 사거리는 짧아요. 우리 신궁이 한 7km, 여기는 한 5km. 그런데 나머지 무장이 대단히 강력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장착은 안 되어 있는데 헬파이어 미사일 2발 장착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차 교전도 가능하고 이 헬파이어 미사일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전차도 때려잡지만 헬기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레이더가 양 사방에 지금 사면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제 레이더인데 30km에서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그런 레이더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사각형 뭔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오다스, 그래서 열 영상 또는 그냥 전자광학 모든 것을 다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함께, 그래서 탐지 장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장갑차에 탑재가 돼서 기동성 좋고, 그런데 여기 이제 82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이 시스템 전체의 가격이 820만 달러가 아니고 이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한 500만 달러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320만 달러?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장갑차 뺀 시스템만 320만 달러가 아닐까. 그러면 스트라이크 장갑차하고 합하면 한 1,300만 달러? 그런데 우리 비호복합의 2016년 가격이 9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800만 달러 조금 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벌써 한 5년 지났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우리 비호복합이 크게 뛰어나지는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비호복합의 레이더는 한 20km 탐지하고 여기는 30km 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서로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인도에서 인도의 야전방공 시스템에 우리 비호복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러시아가 지금 뭐 하느냐, 우리 판치르 그리고 부크 이거 제대로 좀 평가해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딴지 걸어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센 놈이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비호복합 더 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처럼 우리도 비호복합에서 뭐 그냥 기관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전차까지도 때려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능 개량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인데 정말 뭐 황당한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략선 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적반하장으로 베트남의 해상민병 운용 사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 해상민병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상민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해양법 집행과 국방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 해양안보 전문지 해군과 상선 최신호가 4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하이난다오와 시사군도, 난사군도 일대에서 베트남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활동은 중국의 해양법 집행과 국방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고 시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베트남의 해상민병 규모는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들은 때때로 베트남 해군과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은 물론 중국 해경 선박에 대한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보도되자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은 하이난다오에서만 3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민병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게 중화기와 대형 선박을 지급해 남중국해 전역에서 외국 선박 약탈, 충각 공격 등의 도발을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해상민병은 현재도 한 달 넘게 필리핀 영해 근처의 휘선 암초 일대에서 200척 이상이 무리지어 정박하며 필리핀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규모와 범법 행위의 정도로 봤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적 집단을 운영하는 나라가 외국의 유사 집단, 소형 집단을 비난하는 모습,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표현은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상민병, 중국이 해남도, 하이난도에만 30만 명,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50만에서 70만 명 정도 운영한다 라고 알려진 그 준군사 조직이죠. 그래서 2020년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 중국의 해상민병을 정규군으로 강조하고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상민병 때려잡았다고 뭐 민간인 학살했다, 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긴다, 전범재판소 해부한다, 이따위 말 하지 마. 니들은 군대야. 그래서 니들이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는 군대로 간주하고 때려버려 라는 선언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 게 중국의 해상민병이고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중화기, RPG-7 이런 거 다 지급하고 최근에는 지휘용 함으로 굉장히 큰 그런 어선까지 지급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해상민병인데 베트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공산사회주의 국가들 다 이런 거 있었던 것이죠. 베트남은 한 7만 명 있다라고 여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주장합니다. 7만 명. 사실 뭐 7만 명도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해군 장병 숫자가 해병대 빼면 4만 2천 명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보다 더 많은 해상민병이 베트남에게도 있다.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베트남 해상민병이 하는 일은 일단 하롱베이에 있는 그쪽에서 싹 나와서 계속 동진하면은 바로 거기가 하이난다오 싸냐 해군기지입니다. 그 해군기지에서 중국의 군함이 출항하는 모습, 중국의 잠수함이 출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본국에 보고하고 이런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열받죠. 자기네들의 전략 잠수함이 베트남의 해상민병에 의해서 완전히 실시간 그냥 동선을 다 노출당하고 있으니까 열받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난하고 이제 여론 조성하는 것이죠. 니들 해상민병, 민병 이렇게 해서 니들은 결국은 준군사 조직이야. 나중에는 군사 조직이야. 우리 가만두지 않아. 발포할 거야. 그래서 이 남의 구단선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영해 안으로 니들 군대가 침입했기 때문에 니들은 뭐 국제법 그래서 민간인 학살 웃기지 마. 때려버릴 거야.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민병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운영하는 이 중국이 만약에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공격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진짜로 공격해도 지네들 할 말 없죠. 그래서 베트남 해상민병들 뭐 사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베트남의 해상민병이 우리에게는 도움되니까 큰 일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 큰 일은 중국에겐 더 큰 일로 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잘 알고 판단해라. 그리고 자신의 상황 좀 돌아보고 남 이야기 좀 해라.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